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에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김로벨TV입니다. 오늘은 2월 19일입니다. 제가 요전 영상을 2월 5일에 올렸는데 2주 동안 영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감기가 걸려가지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오미크론은 아니고요. 열도 안 나고 목도 안 아픈데 콧물, 재채기 이런 이제 고생을 해서 한 4, 5일 쉬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 콧물 바이러스가 얼마나 독한지 코가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터지고 해서 그것도 마무리하고 하는데 결국은 2주 동안 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대통령 선거 전망을 제가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20일도 채 안 남았죠. 안 남았는데 그 2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썸네일에도 나와 있지만은 뭐 게임은 끝난 것 같습니다. 게임은 끝났는데 그 한 20일 사이에 뭐 또 무슨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지금 그 최고의 관심사, 특히 윤석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관심사가 단일화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전 영상을 올리고 2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이제 최근까지 계속 뭐 우후죽순으로 나오죠. 언론사별로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그 수치를 뭐 정확히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은 대충 한 5% 정도 이상의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요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고착화 현상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조사 기간마다 차이가 있고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라고 하지만 무슨 여당 측에서 일부러 지지율 낮게 조사해달라 그러지는 않겠죠. 이게 제가 이제 예전에 이거하고 관련된 일을 한번 해봐서 아는데, 이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면, 그 당시에는 여론조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발표가 되면요, 정말 지는 걸로 나오면은 그 캠프의 사기가 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여론조사 보면 또 지는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차이가 줄어들지 않으면요, 정말 쉽게 말하면은 김이 새버려요. 일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 또는 뭐 선거위원회 이쪽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지 뭐 그러다 보면 총대 매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발언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재명 캠프에서 발언하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죠. 그런 게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그 개최가 되고 지금도 이제 진행되고 있죠. 이게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개막되고 며칠 동안 무슨 뭐 그 심판 판정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개막식에서 한복 입고 나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특히 젊은 층 중심으로 해가지고 격앙됐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별 특별한 말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반중 감정을 고조시켜 놨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반중 감정을 고조시켜 놓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정부가 그 중국에 대해서 조금 할 소리도 못한다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반중 감정이 고조가 됐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뭐 편파 판정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그런 게 없지만은, 초기 시작하자마자 이런 감정을 고조시켜 놔서 특히 20대 30대 유권자들을 어떻게 동원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이재명 후보한테는 좀 불리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뭐 법인카드, 법카, 어떤 이제 수행 비서가 이걸 폭로를 했죠. 뭐 그거하고 관련해서 그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가 사과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게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그러면 이거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부인할 수도 없고 이런 게 한번 터지면요 캠프가 난리가 납니다. 그럼 모여서들 이 대응 논리 또는 반박 논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측근이 물증을 가지고 제시를 하면은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속적인 폭로가 이어지면요 구체적으로 그 액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지자들이 위축이 됩니다. 지지자들이 남 앞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칭찬하면서 지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특히 지금 현 정권의 아주 강력한 확고한 지지 세력이 소위 말하면 참교육 세대, 즉 40대하고 50대 초반 하고 그 다음에 맘카페 또는 카페 맘들인데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분들이 이제 위축됐어요. 이 위축됐다고 지지를 철회하진 않겠지만은 이것도 굉장히 불리한 거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5월, 6월에 올린 영상 중에 한국 남자의 로망 해가지고 기사 딸린 전용 승용차, 법인카드, 비서 이거 얘기한 적 있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망친다라고 제가 지적했는데 똑같잖아요. 법인카드 가지고 사모님이 왜 씁니까? 예.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치명적이고 관리를 잘못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폭로가 나오니까 최근 며칠은 괜찮았는데 지난주는 이재명 후보의 멘탈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 발언도 우왕좌왕하면서 야 그렇게 역경을 거치고 지금 여당의 대통령 후보 된 사람도 멘탈이 흔들리는구나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 폭증하는 오미크론 또는 코로나 확진자입니다. 이게 이제 방역 실패, 정부의 방역 실패를 말해주는 건데 오미크론이 감염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0만 명 그리고 선거가 치러질 무렵 3월 초가 되면 17만 명, 20만 명이 된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방역 실패가 나타난 건데 그동안은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이 되고 행동도 자유스럽지 못하고 또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그랬는데 이게 2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 피로가 돼 버렸습니다. 근데 방역까지도 실패했다. 그러니까 엄청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짜증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우리 방역을 가지고 K 방역이다 하는데 이게 말짱 허구로구나. 거짓말이로구나 또는 허당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죠. 참고적으로 저는 K-팝 이러면서 K자 앞에다 붙이는 거 정말 저는 그거 솔직히 말해서 꼴 보기 싫었어요. 심지어 K 정치라고 하자 그러는 것도 있는데 K 방역이다 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자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허구로구나. 이 이름으로써 코로나 이제 피로감이 나타나는 거죠. 예. 이것도 여권에는 불리한 분위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거리두기 방역 패스 도대체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뭐 한 거냐.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해가지고 자영업자들은 70만 개가 없어졌대나 그렇게 경제 망쳐놓고 뭐 하는 거냐. 이 분위기 자체도 여권한테는 좋은 게 아니다라고 지적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딜레마는 뭔가 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여권 후보입니다. 예, 여권 후보는 공격적일 수가 없죠. 예,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분명한 언더독이거든요. 언더독은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죠.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던 사람이 2007년 대선 때 여당 후보였던 정동영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명박 후보에 비해서 워낙 뒤처지니까 나중엔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변해가지고 전혀 여당 후보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이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정동영 후보의 팬클럽 대표가
이재명 지금 후보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과거 자기가 팬클럽 대표를 했던 그 후보 정동영 후보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딜레마가 가면 네거티브 소재가 고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배우자에 대한 무슨 뭐 법인카드 문제가 네거티브 공세라고 치면은 같이 네거티브 공세를 펴야 되는데 이게 고갈이 됐죠. 이게 고갈이 된 데는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엔 공격을 했죠. 공격을 해서 무슨 뭐 줄리를 봤다라는 그 증인을 찾아내고 그랬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 25년 전에 웬 나이 든 사람이 등장해서 25년 전에 내가 뭐 어느 술집에 갔을 때 줄리를 봤다. 이 코미디 같은 얘기죠. 그 정도 가지고는 이게 만회할 수가 없고 너무 유치하죠. 내용이 근거도 없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네거티브 소재를 찾아내 가지고 잘못 공격하면은 윤석열 후보 자체가 원래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여권 사람 아닙니까? 예. 그 문재인 후보, 문재인 정권에서 큰 사람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고, 그러니까 자기 편이었단 말이죠. 결국 이제 조국 사태 때문에 갈라서긴 했지만은 그러면은 이 윤석열 후보 입에서 네거티브 공격을 잘못하면 무슨 말이 나올지는 몰라요. 예. 그래서 이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짚고 넘어갈게.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을 했죠. 이건 뭐 명백히 개입입니다. 윤석열 후보한테 적폐청산 하겠습니까? 근데 하겠다 그랬더니 뭐 정치 보복이다 그러면서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그걸 보도했고, 뭐 대통령께서 뭐 극노했다, 대노했다 뭐 그러는데 이건 손해입니다. 물론 이게 손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청와대에서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내세운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삼김 때는 이런 게 통해요. 예. 삼김은 자기를 지지하는 지역 유권자들하고 그 삼김하고 정서적 유대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하면은 그게 똘똘 뭉치는데, 이제 그런 정서적 유대감이 뭐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또 하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뭐 2달, 길게 잡아야 3달 남지 않았습니까? 이런 2달이나 3달 남은 대통령의 발언 또는 언행에 그렇게 크게 귀 기울이질 않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를 해도 그걸 뭐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발언을 한다고 그거를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맞짱 뜨는 후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한 거죠. 예,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느 참모가 우리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득이 안 되는 걸 했어요. 자, 자기네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극노를 했다. 대통령이 대노를 하면요, 반대로 윤석열 지지층도 그만큼 또 결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를 이거는 발언을 했다. 그래서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 출신 후보를 대통령하고 동급으로 만들 뻔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20일 정도, 한 19일 남았나요? 됐을 적에 어떻게 될 것이냐. 됐을 적에 큰 변수가 이제 그대로 갑니다. 한 달 전서부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데 앞으로 한 20일, 19일 사이에 이 선거판에 미칠 변수라는 거는 전 2가지로 뽑습니다. 뭔가 하면 우크라이나 사태예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쉽게 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건 그 여건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여러분,
세계 정유사들이 또는 그 원유 생산 국가들이 정유사가 아니라 원유 생산 국가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발 침공해 달라고. 예. 원유가 팍 오르게. 이게 특히 이달 안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원유가가 진짜 오르고 주유소에 우리가 지금 그 기름 넣으러 갔는데 지금 한 휘발유가 한 1,800원 하나요? 예. 며칠 사이에 2,000원 넘어가고 그러면은 이거는 여권한테 상당히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도록 침공하지 않도록 우리 뭐 대선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상당히 불리한 거죠. 참 재밌는 현상이 푸틴, 러시아는 우리 침공 안 한다, 우리 군대 철수했다라고 주장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뭐 며칠 내로 침공할 거다. 한 번은 16일이라고 했는데 그건 이미 지났죠. 며칠 지났죠. 했는데 침공할 거다. 뭐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하는 거겠죠. 이 강대국도 그런 거짓말 합니다. 그 2002년도인가요? 이라크 전쟁 부시 대통령이 일으킬 적에 사담 후세인이 무슨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침공했다 했는데 안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거짓말들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실제 침공하면은 저는 뭐 전면적인 침공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오래 끌지도 못합니다. 못할 것 같고 그 우크라이나 동쪽이죠. 이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돈바스 지역이라는 데 거기가 그 면적이 그 남한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렇게 좁은 지역이 아니죠. 돈바스 지역에는 그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말을 쓰고 어떤 혈통적으로도 러시아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 살고 이미 거기서는 뭐 내전에 가까운 그 친러시아 그러니까 반 우크라이나 그 군대, 친러시아 군대하고 계속 전투를 벌여왔고, 그래서 자기네 어떤 뭐 민족이랄까 이거를 그 보호하기 위해서 돈바스 정도를 뭐 점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상황이 아주 극단적으로 악화되지는 아닐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랬을 적에 그냥 상상적으로 이게 일어나면은 이건 여권한테 저는 엄청난 불리할 거라고 봐요. 뭐 휘발유값 막 올라가죠. 물가 따라서 올라가죠. 뭐 위기 오죠. 주식 폭락하죠. 이러면은 여권한테 좋을 게 없죠. 그래서 이럴 적에 문재인 대통령이 점잖게 양국은 긴장 고조를 멈추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기 바란다. 한마디. 우리나라 그 국제적 위상 정도 되면은 뭐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가는 게 좋지 않나 했으면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일화죠.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에 이제 경험을 보면은 이제 요번에 3차례 그 선거에 나오는 건데 소위 말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 세력이라는 건 제3지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민주당, 지금의 국민의힘, 그 양당, 솔직히 말해서 하나는 무슨 뭐 호남당이고 하나는 영남당이죠. 거기에 아주 그걸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정당 구도에서 어떤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3지대, 이 사람들이 이제 안철수를 그동안 지지를 했는데 요번에 그 제3지대 효과는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요번 선거를 단정적으로 뭐 비호감 선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찍는 게 아니라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이 후보를 지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얻고 있는 한 8% 정도의 지지라고 하면은 그거는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다라는 사람이 8%라는 얘기죠. 난 둘 다 싫어가지고 난 안철수 찍을 거야. 이게 아마 주변에서 여러분들 얘기하다 보면 특히 40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윤석열 욕도 바가지로 하고 이재명 욕도 바가지고 난 안철수 찍을 거야.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이런 분들입니다. 자, 그걸 전제로 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듯이 국민 여론 경선
이라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이건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이질 않죠. 받아들이질 않죠. 그러면 두 번째는 양당이 합당을 해버리는 겁니다.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뭐 이름도 비슷한데 한자씩만 틀린데 합당을 해보는 거죠. 그럼 안철수가 뭐 솔직히 말해서 백기 들고 들어가는 거죠. 의원이 3명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대신 정부가 출범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당선되면은 정부가 출범하면은 어떤 좀 지분을 요구받을 수 있죠. 이게 이제 흔히 그래서 언론서 보면 97년도 대선 때 DJP, 그러니까 DJ하고 JP하고의 연합, 그래서 공동 정부 세운 거 그런 모델이 될 것 같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모델은 안 되죠. 그때는 이 DJ 정권이 그 과반수를 넘으려면은 자민련이죠. JP의 자민련이 필요했는데 이제 뭐 세석인데 세석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희박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당선될 가능성은 없고라고 했을 적에 단일화도 안 되고 그럼 후보를 사퇴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2012년도에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 뭐 한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결렬되니까 후보 사퇴하고 그냥 미국으로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 2% 차이로 박근혜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는데 후보 사퇴하고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요런 선택이 남아 있다. 아니 뭐 끝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럼 후보 사퇴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적에 저는 그 8% 그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8%의 표가 흩어진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이 투표를 안 할 겁니다. 자기는 안철수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도 싫어서 안철수 찍으려고 그랬는데 지지했는데 안철수가 사퇴해버렸다면 투표하러 안 가죠. 또는 일부는 그래도 이재명 찍어야지 미우나 고나고 이재명 갈 거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윤석열로 갈 거고 그 8% 전체가 한 후보로 확 가진 않을 겁니다. 잘해야 한 3분의 1 가져갈 거예요. 어느 후보든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전 영상서 그랬잖아요. 안철수가 뭐라 그러던 윤석열 입장서는 그건 그냥 개무시해라. 그 밑에 사람끼리 얘기하게 해라. 개무시하라고 한다고 뭐 전혀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끌려가지 말아라. 급한 사람은 안철수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왔나 하면은 단일화 제안을 하는 시점을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게 뭔가 단일화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좀 비슷비슷해야지 단일화하자. 이게 얘기가 되는 거지. 아니 지지율이 5분의 1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그 자기보다 지지율 5배 높은 사람한테 대등하게 단일화하자 그러면 누가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이건 타이밍을 놓쳤다. 그래서 상당히 안철수가 불리한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저는 이게 굳어졌다고 봐요. 이게 이제 굳어져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대로 선거일까지 한 20일 동안 가는데 아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안 오를 겁니다. 안 오르면은 틀림없이 조금 있다가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하면 우리는 숨어있는 5%가 있다. 지지 세력이 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샤이 친 이재명이라 그러죠. 대답을 하는 이 5%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동료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숨어있는 5% 얘기가 나오면 그건 자기네가 진 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역대 선거에서 숨어있는 5%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패배를 자인하는 거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거는 뭐 저는 이렇게 굳어진 상태로 갈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우리가 지난 5년 가까이 살아왔기 때문에 선거 과정의 그 투개표가 그 투개표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면은 지금 제가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워낙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그 최근의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뭐 이것도 단언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들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재명 지지자분들이라면은 무슨 뭐 좀 실망하실지 모르고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 지지자분들은 반신반의하면서 저 김도벨 분석이 맞나 하실지 모르지만은 뭐 제 분석이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시던 윤석열을 지지하시던 누가 되던 우리 일상생활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 그걸 다시 한번 덧붙여 드립니다. 혹시 선거 전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한 열흘이나 일주일 앞두고 다시 한번 그 대선 전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로 정말 고생해가지고 2주일 동안 영상을 못 올린 거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